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5월 17일 일요일 밤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부터 5월 23일 금요일까지, 22일 금요일까지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늦었죠? 죄송스럽고요. 그렇지만 제가 주말에 이제 시골 좀 다녀오느라고 자리를 좀 비웠었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은 토요일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안정적으로 그래도 좀 양호하게 끝났어요. 다우지수 60.08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0.79%, 그리고 S&P 500 지수 0.3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5월 소비자 신뢰도가 예상을 깨고 개선되면서 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73.7로 전월 확정치 71.8을 상회했고 시장 예상치 65도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양 조치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재정이 개선되고 또 광범위한 가격 할인으로 구매력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는 소식 등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화웨이 쪽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차단한다. 그리고 또 중국은 애플과 퀄컴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얘기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계속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동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일정 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주택시장 지수 발표 있고요. 일본 GDP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GDP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안 좋을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주택시장 지수도 안 좋을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소비자 신뢰지수처럼 예상치를 좀 상회할지 그런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이에요.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좀 발언을 하면서 미국 시장을 출렁출렁 거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19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 청문회 발언, 물론 일단은 특별한 거는 없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래도 이제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워낙 민감하게 발언을 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이 부분, 이제 우리 시장으로 따지면 이제 수요일 날 오전장이 되겠죠. 파월 의장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을 어느 정도는 할지 이런 FOMC 의사록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쪽 지표 발표들이 있죠. 4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5월 1일부터 20일 수출 관련해서 21일이기 때문에 1일부터 20일 수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11일 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5월 11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살짝 그런 부분들 우려감은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일단 오전장에 그런 우려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수요일 날까지 조금 현금을 늘리던가 아니면 목요일 날 아침에 좀 재빠르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올랐다거나 이래서 갭상승을 했을 때 조금 비중을 줄인다거나 그런 전략적인 대응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11일, 21일 그리고 1일 수출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출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 발표가 있는데 미국 쪽이라던가 유럽 쪽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런 점들을 계속적으로 좀 항상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주식시장이 5월 들어서는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다음 주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혹시나 1900을 이탈하면은 그건 위험 신호고요. 1900을 이탈하면은 위험 신호예요. 위험 신호. 시장은 다시 21선을 깨면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3월달처럼 급락을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시장은 좀 재미없음을 암시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00선이 깨지면은 당연히 뭐 1850선 또 1800선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먼저 돼야 되고, 일단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은 적절하게 제가 봤을 때는 주식과 현금 비중 한 7대3 정도, 그리고 1900선이 깨지면 5대5 이상, 그래서 현금 비중 5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7대3 정도에서 2000선이 가면은 그러니까 5대5 정도로 바꿔줘야 되겠죠. 상승을 했을 때는 2000선,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땐 1900선 이탈했을 때 현금 비중을 확대하면은 일단은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제 비싼 종목들이 올라가요. 비싼 종목들. NC소프트 지난주 목요일 날도 상당히 좋았어요. 4%대.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2%대 하락해서 5일선 타고 아랫골이 달죠. 그래서 비싼 종목들 5일선 타는 매매 하다가 이탈을 했을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제 수요일 날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목요일, 금요일 나름대로 뭐 눌림목을 잘 줬고 수급은 계속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종목에 대한 키포인트도 LG화학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계속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뭐 시장 점유율 확대 전망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LG화학을 시장의 움직임, T로 한번 좀 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수요일 날 상당히 좋았고 목요일, 금요일 양호한 눌림을 줬어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수급이 살짝 안 좋죠. LG화학과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보다는 지금은 좀 LG화학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보면은 금요일날 좀 빠졌죠. 근데 뭐 5월달을 들어서 연일 상승을 했으니까요.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과연 많이 상승을 했는데 내일 이후에 역시 낙폭이 커지느냐, 그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오르는 가운데 기관들이 좀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연일 사다가 금요일에 매도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수급 동향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싼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카카오를 예를 들어도 20만원짜리를 10주를 사는 것과 2만원짜리 100주를 사는 건 똑같습니다. 10%가 올라간다. 22만원이 간다. 2만원이 22,000원이 간다. 수익률, 수익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싼 종목을 주저하지 말고 지금은 매수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계속 상승을 한다면 비싼 종목들이 더더더더 가는 겁니다. 종목별 차별화. 비싼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안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못 가잖아요. 못 간다고 하잖아요. 삼성전자. 왜 그러겠어요. 지금 뭐 동학개미 뭐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가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지루해서 다 팔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 삼성전자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는 종목들 LG화학, NC소프트, 뭐 LG이노텍, 삼성전기, 그런 종목들 내일부터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밤이 깊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이후에도 또 한 주 동안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힘이 되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수익도 많이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